고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방법? 위에 상사가 뭐 심하게 이렇게 꾸중을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바로 사표 서면은 안 되잖아요. 그 인간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이 일은 들어요. 잘하지만 따뜻한 사람? 그거를 손자는 좀 뭐라고 하는가요? 어떻게? 좋은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뭐 할지는 그냥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50에 있는 손자병법이라고 글자 보여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느낌상은 네. 뭔가 이렇게 좀 한학을 오래 하시고 그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세속적이신데요. 뭐 기업, 고문, 사장학, PI 전략가, KB 국민은행, 교보은행, 어학원 대표. 대학 교수 뭐 일단 뭐 처음에 뭐 말씀하셨듯이 네. 뭐 한자를 많이 한다거나 뭐 고고학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경력이 화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호기심도 많고 네. 지겨운 걸 잘 못 견뎌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 극장도 몇 번 옮기고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망하고 흥하고 뭐 이런 과정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의 어떤 그 실패담을 근간으로 해갖고 잘 유지될 수 있는 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장학 책을 주로 뭐 한 서너 권 썼는데요.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뭐 저를 잘 보셨는지 50에 읽는 손자병법을 써주시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청탁받은 작가가 됐습니다. 아. 제목이 이제 50에 읽는 손자병법. 아직 저는 40대이긴 한데 저도 몇 년 안 남아가지고요. 왜 50에 손자병법을 읽어야 되는지. 사실 50이라고 하면은 전체 그 100세 인생에서 뭐 중간 정도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철드는 그런 나이 같아요. 아 슬픈데요? 잘 안 되고 싶은데. 아. 변화가 이제 조금 많아지는 그런 나이. 애들도 적게는 한 20살, 또 좀 일찍 결혼하셨으면은 30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또 돌아가실 나이가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네. 아니면 경제적으로 네.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환되는 변곡점이다. 뭐또 그런 생각도 그런 해봤습니다. 의미도 있고. 사실 그 손자병법 하면 워낙 유명하고 이제 안 읽어봤더라도 이름은 또 다 알고 있고. 네네네. 난 좀 다른 책과 그렇죠. 다르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사례를 전쟁 사례, 아 맞죠. 그러니까 고대 중국 전쟁 사례, 서양 전쟁 사례, 한국 전쟁에서 뭐 을지문덕이 어떻고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승리를 했고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했는데 너무 병법서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책이 병법서기 때문에 병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네네. 맞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읽히려면은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생활 철학 내지는 생활에서 배워나는 어떤 손자병법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도입하자. 그렇게 한 거죠. 아니 네. 그럼 제가 잘 읽은 거네요. 왜냐면 현대 전쟁이라는 게 또 이 시대랑 또 완전히 다른데 네네네. 근데 삶은 전쟁터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내일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라. 또 삶의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내가 잘 봤구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참 상황에 맞춰 나를 바꾼다. 요 말에 좀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배 안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배도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상대방도 봐야 되고 나 자신의 어떤 컨디션도 봐야 되고 배의 어떤 울렁거림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맞춰서 거기에서 전략도 구사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되는 네네네네. 건가요? 근데 책 읽으면 좀 재밌었던 게 가족이나 부부 이야기가 좀 앞에 많이 나와요, 선생님. 가족 부부 얘기? 이것도 좀 다른 조건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선생님? 손자 병법에서 추구하는 게 군사 전략이지만 현대로 보면은 가족도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그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50대면은 5번 변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도 5번 변하고 나도 5번 변했는데 그리고 세상도 5번 변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변화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부인을 보는 태도, 남편을 보는 태도도 50부근에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약간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라. 내가 만들 길을 걷는다. 이런 게 이제 좀 병법서의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그 세상 일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 갖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면은 그 상대방 상황에 내가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심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왔다. 네. 그러면은 이 사무실의 구조, 그다음에 그 심 작가님의 어떤 지금 뭐 인터뷰하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가 안다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지피지기잖아요. 그 유명한. 네. 그래서 이제 심 작가님이 저를 왜 인터뷰를 하게 됐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책이 좋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원칙입니다. 아무 책이나 인터뷰가 않습니다. 네. 내가 만든 길을 걷는다는 것도 좀 그런 얘기인가요, 선생님? 내가 만든 길을 걷는다는 건 이제 승리하는 판을 미리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 선성구전이라고 먼저 승리를 하고 전쟁을 치른다. 인터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기에서 인터뷰를 성공으로 이끄는 어떤 전략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약간 10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과정상 막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투가. 그때는 이제 B 플랜도 생각해야죠. 그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무조건 그럼 씁니다. 50대에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삶의 단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흔히 뭐 50 다 돼가면은 막연하게 준비를 해야지 뭐 이렇게 말로만 하거든요. 나름대로 나는 55세는 이렇게 하고 뭐 60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미리 짜놓으면은 그게 설사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의 수정만 하면은 되는데 그 플랜조차 아예 없는 분들 같으면은 맞아. 좀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50 같으면은 별로 걱정하지 않을 나이거든요. 네네. 60에 거의 죽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플랜을 짜놓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고 자기 의도치 않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손자병법을 이런 입장에서 읽어봐라. 네네네. 저는 이 3장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 3장이 좀 인상적이었던 건 감정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고받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감정 이거 좀 참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로는 쉽지만 감정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우리가 욕망의 어떤 분출되는 부분이잖아요. 욕망의 분출.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싶다 이것도 네. 뭐 그런 욕망의 어떤 하나의 창구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의 어떤 조절, 분노의 조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인간적이면서도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잖아요. 특히 이제 뭐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일은 들어요. 잘하지만 따뜻한 사람. 그거를 손자는 좀 뭐라고 하는가요? 어떻게 해야지 좀 이거를 좋은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하 동력자 성이라는 걸로 이제 그 풀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상하라는 부분은 그 장군하고 그 병졸이 동력 같은 욕망을 가지면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그 사장님하고 직원이 같은 어떤 욕망과 목표를 가지면은 회사가 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네요. 위 아래가 같은 욕망을 지닌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막 사회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월급 받으니까 일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게 동력이 되지 않잖아요. 잘 안 돼요. 맞아요. 그걸 만드는 게 성공한 리더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 리더들이 주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감정과 나를 분리하라.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군주는 분노의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성난다고 해서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직장 다니는데 위에 상사가 뭐 조금 심하게 이렇게 꾸중을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바로 사표 서면은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회사 와갖고 괜히 뭐 직원들한테 화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부분을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 이게 지적이 좀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앞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넘어갈 문제인데 전화로 열받았는데 끊고 걔가 제 앞에 작은 사고를 치니까 제가 걔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와서 잘못했다. 또 열받죠. 근데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다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일종의 뭐 그런 거겠죠. 화의 원인을 제가 막 헷갈려서 그렇죠. 네,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 감정하고 비즈니스하고는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감정과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네네네. 야 손자가 이제 그런 것까지 그 시대 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표현은 이제 뭐 장군이 자기가 좀 화났다고 해갖고 군사를 일으켜갖고 타이밍도 맞지도 않고 자기 군사 수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화났다는 자체로만 칼을 빼들면은 곤란하다. 3장 그런 어떤 감정을 다루셨는데 4장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손자는 원래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공존이 지피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공존이라고 하면은 그냥 친구끼리 잘 지내고 부부끼리 잘 지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제일 기분 나쁜 사람, 제일 하기 싫은 조직 이런 데서 잘 지내는 게 이게 공존의 어떤 실력이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그래서 공존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피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치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눈치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좋게 활용하면은 상당히 그 공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되게 멋있는 말이 나와요. 선택하고 집중하라. 모든 곳을 지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 무소불비, 증무소불과. 현대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 관계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주로 뭐 20대, 30대 이럴 때는 친구 많은 게 엄청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이 쪼랬고 망해 보니까 인생이 바닥까지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친구가 진짜 3명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성공한 거다 이 말을 느끼게 됐거든요. 우리가 50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친구가 뭐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명, 2명, 3명이라도 제대로 집중해갖고 그 친구하고 밀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5가지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라. 그리고 만남의 장르를 정하라. 1대1로 만나라. 우정의 밀도를 높여라. 나이를 따지지 마라. 이게 사실 또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또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 어렵죠. 관성대로 살다 보면은 친구도 이제 그냥 뭐 자기가 전화 오면은 뭐 나가 만나는 거지 뭐 내가 뭐 일부러 전화할 필요 뭐 없겠느냐 이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 페이스대로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네, 그럼요. 옛날에는 제 연배만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에 대한 어떤 폭이 좀 좁아지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 조금 젊어지기 위해서는 저보다 나이를 확 낮춰갖고 10살, 20살 되는 친구하고 어떻게 어울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건데 정점에 섰음을 알리지 마라. 이건 뭐예요? 막 사람들 잘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막 은근히 티내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좀 성공하고 이런 부분을 알리고 싶잖아요. 자랑하게 되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부분을 잘 자제하는 것이 좋은 거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도취되다 보면은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죠. 교만해진다. 네. 그게 포인트네. 네, 그렇죠? 네. 뭐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에 연연하다 보면은 거기 자체에 도취되고 그걸로 인해 갖고 완장에 의해서 몰락한다. 마지막 장을 보면 허울의 의미 부여하지 마라. 약간 좀 비슷하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정말 제가 아는 50대들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 같은데. 비즈니스 하나 예를 들면은 직원이 이제 뭐 한 5명 있는데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대표이사 있고 어. 그다음에 전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 5명이 다 이런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직장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런데 현혹돼서 본질을 잊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약세에서 강세로 바꾸는 비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약세에서 강세로 바꾼다 이게 어떻게 바꿔요? 세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형세하고 기세가 있거든요. 네네네. 형세라는 부분은 이제 같은 케이크라도 포장을 멋있게 하면은 케이크가 살아나는데 케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포장을 좀 어설프게 하면은 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바로 형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세라는 부분은 이제 뭐 스포츠 게임에서 한번 흐름을 타면은 계속 이기는데 맞아. 한번 좀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말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변형하느냐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부분에서는 타임을 걸잖아요. 상대방은 잘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타임 거니까 그치. 한번 좀 맥이 끊기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흐름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생활 패턴을 잃잖아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했던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패턴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관성의 늪에 빠져갖고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구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구심력 부분에 좌우되는데 사실은 빠져나가려는 원심력 부분을 좀 힘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으로는 용급세야 이렇게 했는데 용겁세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용감하고 비겁한 것은 기세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요렇게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이 왜 필요한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고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있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좀 쉬운 문체로 하지만 좀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일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라 이 말이 또 되게 좀 다르게 들리네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내일은 어제와 다르게 산다는 건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뭐 맨날 일어나고 새로운 뭐 아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은 새로운 아침이죠. 뭐 새로운 에너지가 맞아.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50에 읽는 손자병법을 같이 읽도록 하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